안녕하세요. 노화재활학과 소아청소년과 센터장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족저근막염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생활 습관의 자세성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오래 투척이 되고 누적이 되면 뭐 퇴행성으로 인한 뭐 디스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협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는 딱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허리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고 저희한테 오세요. 근데 저희한테 오셨을 때 저희는 사실 여러 스페셜 테스트를 가지고 환자를 테스트하고 검진을 해서 다시 얘가 왜 과연 허리 디스크가 왔을까? 왜 협착증이 왔을까? 왜 이 사람이 통증이 있을까를 사실 고민을 하고 저희는 치료를 접근하게 돼요. 근데 디스크, 그죠? 당연히 디스크도 문제가 있죠. 디스크도 문제가 있지만 이 디스크가 혼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허리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치료를 하면서 계속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ADL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동작을 교정해주는 걸로 해서 접근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리 통증으로만 보지 않고 처음에 오면 서서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발을 잘 쓸 수 있나? 그리고 무릎이 너무 삥미로 빠져있지 않나? 골반이 너무 뒤로 누워있지 않나? 너무 앞으로 경사져 있지 않나? 한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나? 중심선에 있나? 어깨 모든 위치의 자세성을 일단 먼저 1번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동작 테스트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제한이 있는 범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정말 얘가 허리만의 문제였을까를 고민을 해요. 허리 문제인가?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엉덩관절에서 엉치 쪽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들을 각자 다 나눠서 테스트를 해본 후에 그리고 치료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허리 통증에서 아까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자세성일 수 있고 엉치 문제일 수 있고 고관절일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허리 통증이랑 연결돼서 오는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상근 증후군, 그거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도 제가 누워서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앉은 자세에서 한다 그러면, 자, 다리를 숫자 4로 만든다 그랬죠. 숫자 4로 만든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주는 것도 이상근 스트레칭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관리하실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이제 틈틈이 운동하실 수 있는 거 위주로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를 숫자 4로 만들어 놓고 몸을 숙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90도 각도 위로 올라왔을 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반대로 다리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겠죠. 지금 제가 의자가 낮아서 이렇지만 그냥 안쪽으로 가서 그냥 다리를 올려놓고 그대로 내려서 이쪽 아래쪽으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정말 습관처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앉아있을 때 그냥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셔도 돼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일하실 때도 티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숫자 4로 만들어서 하시든 다리 아래쪽으로 해서 엉덩이 쪽을 가볍게 풀어주시는 거는 이상근 쪽으로 도움이 되고 고관절 쪽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계속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평소에 늘 단축해서 뭔가를 쓰기만 하지 얘를 쉬게 해주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축한 만큼 쉬게 해주자는 목적에서 스트레칭을 해달라고, 최소한 이것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스트레칭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해서 충분한 공간을 주고 내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근력 운동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점점 관절에 기대서 쓰지 않고 근육이 쓸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근력 운동이 들어가줘야지, 무리한 웨이트 베어링 하고 이러면 오히려 통증이 더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조절해서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생활하는 꿀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했던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자골신경통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 허리는 사실 제가 엄청 허리에 큰 무리의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의 안정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저림 증세가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무조건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가장 빵빵해져 있을 때 그때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스트레칭 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트레칭도 하기 싫어 근데 나는 일단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막 여기가 너무 땡기고 막 골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아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장 병원을 올 수는 없고 보통 허리가 아프시면 이게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움직이세요. 허리를 움직이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안 움직이세요. 그러면 오히려 허리 쪽에 이제 우리 QL이라고 해서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우리 허리 매모근이 있어요. 그 애가 오히려 긴장을 해가지고 더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상태에 하라는 게 아니라 누워 있을 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최대한 누워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기지개를 많이 켜세요. 그래서 기지개를 자주 켜고 팔 올려놓고 이렇게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손이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갈비뼈 쪽을 여기 이 흉곽 쪽을 확장을 해서 조금씩 늘려주신다고 해도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광배근 쪽이 조금 이완이 되기 때문에 얘가 광배는 허리부터 등 쪽 타서 이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늘려주고 나면 갈비뼈 쪽 움직임도 편해지고 골반 움직임도 편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일단 앉을 때 1번으로 좋아질 수 있고 두 번째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누워만 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제가 손도 대기 싫고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손을 많이 쓸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 다리를 써요. 다리를 올려놓고 여기 옆에 있는 TFL에서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애들이 일단은 얘네 긴장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나도 모르게 원래 일자로 예쁘게 걷던 사람들이 막 팔자로 걷고 갈짓자로 이렇게 걸으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이쪽이 되게 많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가지고 와요. 이건 아까 숫자 4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가는 건 아까 이상근. 앉아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상근이고 얘는 내가 가는 이 측면 쪽에 대고 가장 아픈 곳을 잡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늘려줘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이대로 그냥 아까 다리 지난번에 했던 족저근막처럼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리 열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막이 이완되면서 천천히 다리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점차 괜찮으면 얘를 이 상태에서 이대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그냥 도수치료 효과도 받고 싶고 스트레칭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누워서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그냥 진짜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2초 마시고 3초 길게 내쉬면서 한숨을 계속 쉬어주시면서 올려만 놔주세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머리부터 다 무너져요. 이게 몸 자체를 지탱하고 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머리랑 이 목 뒤쪽이랑 허리 엉치 쪽 점점 얘네들이 서로 커플처럼 움직이고 서로 다 척추는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거라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보통 목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지탱해서 세우는 것 자체가 힘드시니까 몸이 무너져 내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지 쪽도 당연히 힘들어지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족저근막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리 자체에 힘이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허벅지 힘도 없어지고 엉덩이 힘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더 가중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허벅지 강화 운동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종아리 이제 허벅지 뒤쪽에 있는 애들을 이완시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큐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항상 머리에는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는 이 뒤쪽은 이완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 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도 좌우로 들썩들썩해서 양쪽 좌골이 다 닿게 먼저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여기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해도 돼요.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가능하면 약간의 아래로 락을 살짝 걸어주면 돼요. 락을 살짝 골반에 락을 걸어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아래를 보게 되면 등이 말리는 점점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골반에 락을 걸어놓고 정면을 보라고요.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아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줘요. 그리고 무릎을 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 최대한 골반 앞쪽을 락에 걸러놓고 그리고 발끝이 들어 올려지는 내가 정말 힘들면 이렇게 도와줘도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누운 상태에서도 족저근막 편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견인을 시켜주는 것도 근막 이완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 백라인 쪽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살짝 들어 올려주면 허벅지 힘이 조금 더 들어가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손이 닿는다면
이렇게 들어 올려줘도 돼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안 되면 능동 보조를 해주셔도 되고, 괜찮으시다면 유지.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 10초도 힘들다. 2초도 괜찮아요. 5초도 괜찮아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까지만 버텨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쪽은 강화돼요. 발바닥 쪽 발목 가동성도 늘려주고, 하지 쪽이 긴장이 조금 풀리고 나면 허리 쪽은 덜 힘들어져요. 허리 통증인데 왜 허리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공감하겠지만 무서워서 못하세요. 허리가 보통 이제 불안하시니까 허리를 많이 막 흔들리는 걸 보통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한번 찍어놨던 호흡편이 있어요. 호흡편을 보시고 그 기본적인 건 한번 해주시고, 방금 했던 거는 생활의 꿀팁으로 조금씩 해주시면 허리 통증이 한결 완화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고, 병원에 내원해서 당연히 원장님과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병원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걸로도 유지하실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지금 방금 알려주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생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제 치료사로서의 꿀팁 몇 가지를 전수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